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고성국 박사님을 연결하는 등 대선 관련해서 주요 이슈와 테마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께 상세히 분석 또 진단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후 장에 대응을 하시는데 큰 도움 됐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장은 10포인트 넘게 상승한 출발장에서 좀 밀려있는 모습입니다. 약보합으로 종합지수는 밀려있고요. 코스닥은 0.58포인트로 소폭 강보합을 보인 채 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좋은 모습으로 전환 기대하겠고요.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주요 코너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과 국내 증시 흐름 분석을 하고요.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박재민 PB팀장이 실시간으로 주체별 수급 상황 살피고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제시합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그리스가 신용등급이 6단계 상향됐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일본의 아베 트레이드 열풍에 대한 내용 분석합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는 노련한 트레이더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 오전장 정리와 효과적인 오후장 전략 세우겠습니다. 네, 먼저 시황센터를 연결해 자세한 시황을 듣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선이 끝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 나흘 만에 2,000선 회복하며 장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하락 반전된 모습 이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는 0.02%의 약세 흐름 보이면서 199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5거래일째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627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 312억 원, 기관이 254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가 현재 하락 반전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나흘 만에 반등을 성공하며 강보합권에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0.09% 상승폭이 조금 줄어든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닥 48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나홀로 48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28억 원, 외국인이 26억 원의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보합권에서 장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현재는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현재 1원 오르면서 1,072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79%의 내림세 부착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2,000원씩 밀리는 모습이고요. 장 초반 현대차 3인방 상승세 보이는가 싶었지만 이내 현대차는 약 보합권, 기아차 역시 약 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만이 1%대의 강세 보이면서 전일 대비 4,0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강보합권, 한국전력이 오늘 2%에 가까운 강세 보이면서 현재 29,25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신한지주는 강보합권, 현대중공업이 1% 이상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88%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현재 28,60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2.33%의 내림세 포착되며 16,800원에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서울반도체와 다은이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NM은 약 보합권, 포스코 ICT 오늘 강세 흐름 좋은데요. 2.58%의 오름세 보이면서 7,15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GS홈쇼핑과 시젠 역시 2% 내외의 상승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주 주가가 동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삼성물산이 강보합권, 대우건설이 2%에 가까운 상승 흐름이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건설 역시 2.15%의 강세 보이면서 현재 71,30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선이 끝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 오늘 증권주 주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2%대의 강세 보이며 53,400원에, 현대증권 역시 1%대의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대신증권이 3%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주당 300원씩 올라 현재 9,88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일자리 관련주들이 박근혜 대선 후보의 당선 소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세는 박근혜 당선인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사람인 HR이 5%에 가까운 급등세가 루이비스 역시 8%대의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에스코넥 역시 9%대의 급등세 보이며 현재 1,070원에 토탈소프트가 지금 상한가 도달한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220원씩 올라 현재 1,79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관련주 주가가 박근혜 후보의 당선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의료 부분 공약이었던 의료비 상한제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삼성화재가 2%대의 상승 흐름 보이며 주당 5,500원씩 오르는 모습이고요. LH 손해보험과 동부화재 역시 3%대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이 당선 이후 남북관계 악화 우려감에 남북경협주 주가 일제히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손이 3%대의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이화전기가 12.86%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재룡전기와 선도전기 역시 7%대의 내림세가 좋은 사람들 역시 6.74%의 내림세 포착되며 현재 1,590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테마주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오늘 강세 흐름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아가방 컴퍼니와 보령메디앙스, 이지, 비트컴퓨터, 서한, 신우까지 무더기로 상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반면 문재인 테마주는 급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더기 하한가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다른손과 우리들생명과학, 우리들제약이 하한가까지 밀린 모습이고요. 유성 TNS와 조광페인트 역시 10%가 넘는 급락세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이 원자력 발전 정책 지속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6.75%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주당 4,200원씩 올라 66,400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8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MBC의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IMBC 주가가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 주당 660원씩 올라 5,100원의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KB금융이 ING생명 인수가 무산되면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2.23%의 내림세 보이면서 주당 850원씩 밀려 37,350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림당이 나흘째 하락 흐름 보이며 오늘 급락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예림당은 이날 사업 다각화를 위해 티웨이항공의 지분 52.24%를 50억 원에 인수키로 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공시에 따라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지수에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현재 7%가 넘는 급락세 보이면서 주당 400원씩 밀려 5,19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애널리스트의 오늘장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센터 배성영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투자 전략 또 오늘장 관심 종목은 무엇입니까? 예, 역시 이제 국내 대선 결과는 이벤트의 마무리에 따라서 전반적인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재정 절벽 협상과 관련해서 이번 주 후반 이후에 다소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오바마와 공화당의 그런 베이너 의장 간의 그런 합의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아직은 의견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중 변동성이 다소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지난 연준의 사실상 QE4 실행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는 그런 국면 속에 남아있고요. 역시 그러한 과정 속에 외국인 매수세가 15일 연속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역시 미국과 중국의 매크로 개선세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우상향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주도주인 삼성전자가 오늘 1%대의 수종을 받고는 있지만 역시 11선을 지지하면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중국 모멘텀이 개선이 되면서 화학을 주도로 해서 철강이라든가 건설, 역시 소재와 산업재 쪽으로 계속되는 순환매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조정 압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유망 섹터로는 삼성전자의 주도력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역시 사상 최대일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LG전자 역시 글로벌 섹터 내에서 세컨티어 내 1위 업종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IT, 특히 스마트폰 부분에서의 그런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에는 국내 IT 주도력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4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 쪽으로 관심을 갖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장중 코스피가 2000선 회복하기도 했는데, 자, 앞으로 코스피 3000 시대를 열겠다는 그런 언급을 한 바가 있거든요. 박근혜 당선자가. 자, 3000 시대.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요, 시장은 그 이상도 갈 수 있고요. 저 밑으로도 갈 수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거, 이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당선되면서 오늘 상승에도 약간 밀리고 있는데 일본이 좀 많이 빠져서 그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박근혜 대선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가 이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출자 총액 제한 그러니까 출총제라고 하죠. 출총제 제한을 반대를 했죠. 반대를 해서 현재 재벌을 유지하고 있고 출자 전환도 역시 현재 상태는 유지하겠다. 물론 신규에 대해서만큼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시장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그로 인해서 사실 이번 대선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재벌들이 경제 민주화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좀 많이 갈 때 우리나라는 약간 쉬는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속도가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 만들었던 9월달 만들었던 2012포인트가 프랑스나 독일 이런 차트 그나라의 차트를 비교해 본다면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뒤처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향후 주가의 방향성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이다 보여지고 있고요. 아침에 2,000 넘었다가 내려왔지만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갭상승을 메워주고 지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 마인드로 보고 있고요. 막판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들의 매수세는 결국 시장이 굉장히 상승하는 쪽에 베팅을 했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시장 오늘 아침에 약간 눌리는 것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향후 주가는 글쎄 3,000까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알고 기술적으로 나타나는 한 2,540 정도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 이후의 모습은 그때 가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의 재정 절벽에 관련된 먹구름이 확산되면서 국가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재정 절벽을 협상치 못하면 최고 신용 등급인 AAA를 강등시키겠다 이런 경고를 했는데 실제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내다보십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재정절벽 이슈가 큰 무리 없이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원래 부자증세를 반대하다 부자증세를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고 그것을 소득 100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 증세를 요구하겠다라는 거고 오바마 같은 경우는 25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증세도 그러니까 보면은 오바마 쪽에서 1조 2천억 달러 정도 그다음에 존 베이너 공화당 쪽에서는 1조 달러 정도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갭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시장은 판단했는데 어저께 존 베이너 공화당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하원에서 20일 날 하원에서 우리가 제시한 플랜 B 100만 달러 이상에 대한 감세, 이하에 대해서 감세 이것을 통과시킬 테니까 민주당의 다수당인 상원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이제 결국은 너희들 책임이다 이런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사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장은 장막판으로 가면서 하락 폭이 좀 커졌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은 대부분의 국민을 위해서는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통과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 만약에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자기 거부 의사를 밝히겠다라고 하면서도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대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내고 가능성에 대한 열어둔 건데 오바마 대통령 이름대로 오바를 너무 하면 또 시장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 타협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약 50만 달러 정도 선에서 아마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만 오늘 밤이라도 합의가 된다면 시장은 일단 큰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재정절벽 협상에서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대선이 끝났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모두 다 제거된 상황이고요. 유로존 위기, 그리스가 국채를 바이백 해주기로 하면서 결국에는 6단계나 신용 등급을 상승시키는, 물론 예견된 일이었었습니다. 그리스가 그렇게 하면은 다시 신용 등급을 올릴 것이다. 미리 말이 많았었고요. 그로 인해서 유럽 증시가 급등하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시장이 상당히 지금은 랠리를 계속 동참을 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결국엔 경기지표 회복, G2 국가의 경제지표 회복과 어떤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정책, 즉 글로벌이 유동성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정절벽 이슈 악화로 미국 시장이 1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그 전날 우리 시장이 휴장인 날 즉 온탕과 냉탕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미국장이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하루 조정 받았다고 해서 미국 증시가 최근에 약세였냐? 또 그건 아니고요. 상당히 계속 강세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유럽 증시 마찬가지고 일본은 어제부터 양일간 진행되는 일본 중앙은행에서 어떤 10조엔 규모의 자산 매입을 확대하겠다. 기존 80조엔에서 90조엔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정책 때문에 사실 올라갔다가 오늘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 속에 결국엔 또 어제 올림픽에 반을 되돌림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침에 시초가 2,000포인트 넘게 시작을 해서 2,006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보합까지 밀린 이유는요. 아침에 비차익 거래가 1,0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시초가에. 그 비차익이 외국인이 산 거였고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 현물 매수 보면은 시장에서 594억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차익으로 기계적으로 물량을 사고요. 시장에서 손매매라는 건 개인이 투자하듯이 이렇게 매매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매매는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차익 기계적으로 들어와서 시장을 올리고 어떤 파생시장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든지 어떤 전략이 있고 현물 쪽에선 매도를 하는 전략. 이번 주 내내 외국인이 보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차익이 오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베이시스가 정말 강한데요. 0.8포인트입니다. 이론 베이시스가 원래 0.8포인트 마이너스인데요. 그 이유로는 결국엔 배당락이 다음 주 27일인데 배당 때문에 결국엔 그 이론 베이시스가 백어데이션으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 정상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0.82 플러스라는 거는 강 콘텐코 시장을 의미합니다. 즉 차익 거래가 많이 들어온다는 건데요. 차익 거래 수급을 살펴보면요. 참 이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국가 물량이 항상 차익 거래로 우정국사 앞에서 들어왔는데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어제 휴장이었지만 들어온 게 금융투자, 자문사랑 증권 쪽 물량이 많았고요. 오늘은 들어오지 않는데 오늘 국가 쪽에서 다시 차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약간 선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수급으로 좀 돌아가서요. 개인과 기관은 팔고 있고요. 300억, 180억 정도. 외국인 현물 시장에서 600억은 사지만 손매매는 비차익을 통해서 던지고 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는 업종이 화학업종 328억을 사고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 삼성전자가 아침에 반짝 기차기로 올랐다가 지금 1% 넘게 빠지고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 22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된 매도 일단 창고로 보이고 있고요. 화학업종은 지금 골고루 정유업종, 화학업종 골고루 사는 모습. 외국인들이 지난주부터 화학업종을 계속 사고 있는데 그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때문인지 아니면 가대 낙폭을 해서 사는 건지는 조금 더 좀 수급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만 77억 사고 있고요. 외국인 23억, 기관 55억 팔고 있는데 수급 상황 안 좋습니다. 오늘 아침 코스닥도 역시 좀 갭상 출발을 했지만 여전히 480선 쌍바닥이 아닌 지금 쓰리바닥인데요. 쓰리바닥이 깨질 수 있는 여건이고요. 오후 들어서 기간의 매물이 만약에 확대된다면 480선이 무너진다면 상당히 코스닥은 이렇게 되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좀 명심하시길 일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그 주체별 속내를 하나하나 표현을 하자면 어떨까요? 네, 뭐 주체별 속내는요. 사실 좀 전에 다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 비차익 매수하고 현물은 파는 것이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왜 그렇게 하는지는 사실 좀 지나봐야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외국인이 그렇게 하는 데 다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은 2000선 위인데 일단 계속 팔고 보자. 어디까지 가겠냐 하면서 계속 파는데 일단 2000선 위는 역시 오늘도 좀 부담스러운 국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은 올해 2012년 6거래예요. 오늘까지 해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이 폐장일인데요. 다음 주 크리스마스도 또 연휴도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거래일수는 뭐 6거래일도 안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시험시험 하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네, 일단은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한 가지만 빼고 모두 제거가 됐습니다. 트리거 포인트는 결국에 재정절벽인데요. 어쨌든 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에 대해서 저는 참 의구심을 삼고 싶은데요. 뭐, 진전이 됐다, 진전이 없다,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을 참 많이 바꿉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말 바꾸기의 어떤 대가들인데,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유럽도 그동안의 선례를 보면은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어쨌든 자기네들의 입김 그리고 자기네들의 어떤 입속에 따라서 항상 말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오바마가 지금 플랜 B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뭐 거부를 했다고 백악관을 통해서 공표를 했는데 그게 거부를 했다고 해서 합의를 안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연내 해결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 문제는 저는 올해 연내에는 해결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크게 조정받을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또 재정절벽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고 어떤 감축안에 대해서 내년도 계속 합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일부는 합의를 하고 일부는 미룰 것이다. 이게 가장 적합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고 해서 증시가 또 많이 오를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시에 많이 반영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연장해서 신용 등급이 강등당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합의를 하고 어떤 일부적으로 합의하고 일부적으로는 내년을 미루고 이런 문제는 증시에 사실 큰 문제는 지금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트리거 포인트는 재정 절벽은 분명하지만 이게 큰 변동성을 이제 좌지우지하기는 힘든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 매수 포인트입니다. 국내에서는 어쨌든 외국인이 12월 들어서 2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비차익으로 매수했던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속매매로 팔고 있다는 거는 이게 단순히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전략을 쓰는 것인가? 그건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2천을 가도 개인은 계속 손실폭만 늘고 있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개탄스럽고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수가 2천 왔어도 삼성전자가 100포인트를 저점에서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업종들 하학업종이 조선업종이 철강업종이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지만 밑에서 사신 분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기도 힘들었고요. 지금 와서 또 추격 매수는 약간 부담스러운 국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4분기 실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지금 뭐 하나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가 어저께 나온 소식이죠. 노키아를 제치고 휴대폰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이 휴대폰 시장 즉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하고선 4분기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반등이 나왔었던 철강이라든지 화학, 조선업종이 영업이익이 전만치가 한 달 전보다 더 내려왔습니다. 결국엔 내년 1월부터 이 실적이 본격화될 텐데
유동성 장세냐 펀더멘탈이냐 따지고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펀더멘탈이 우선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동성은 어떤 돈의 힘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상당히 단편적이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기업의 펀더멘탈이 훼손된다면은 그거는 언제든지 꺾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가한테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단기적인 단타 매매만이 지금은 할 일이고 우리가 접근해야 할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6거래일 남은 증시 기간이 시험시험 한다고 좀 전에 속내로 말씀드렸는데 개인 투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 크리스마스 연휴 있고요. 연말 그리고 연초 그리고 대선이 끝나서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 속속히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텐데요. 그런 정책 안들 보고요. 오늘 뭐 박근혜 테마주는 전부 다 상한가, 문재인 테마주는 전부 다 한가 이런 테마성에 일일비하면서 매매 잘 맞추면 정말 큰 돈을 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돈을 베팅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런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은 하여튼 당분간 좀 쓰리바닥 찍는지 여부 살피고 들어가시고 기간이 매수 안 들어온다면 접근은 올해 안에는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랠리장이 보통 연초에 오는데요. 그때 당시에 기간 수급이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아니다. 거래소도 사실 낙폭주 이격 조정 줄 때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단타 접근이 맞지 장기적인 전략은 사실 기업 업황 즉 펀더멘탈의 입장에서 봤을 땐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네, 지수 상승에 대비한 대형주의 매수, IT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소폭 상승 예상, 2000선 안착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다. 소프트웨어 업종에 주목하자 4분기 실적 개선 업종에 관심을 두자고 했습니다. 자, 업종으로는요, IT 부품주, 금융화학, 조선, 소프트웨어 콘텐츠 업종, IT 부품주로 다양한 업종을 제시해줬습니다. 네, 오늘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대선도 끝나고 증시도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불확실성 해소 기대에 따라서 코스닥, 코스피 지수 모두 소폭 반등했는데요. 내년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지수도 추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 등 해외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오전장보다는 지수가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더 이상의 큰 낙폭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거래량이 많이 죽었습니다. 거래 없이 보합대에 머무르는 모습입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기 때문에 증시의 선거의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의 경우도 소폭 반등으로 멈춰 있는데 연말까지는 수급 구조상 오르기가 어렵지만 대부분의 배당이 거래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박근혜 당선자가 추구하는 정책 테마주 업종과 종목들이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지금 장세에서는 관망을 하면서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업종을 말씀하셨거든요. 자세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네, 내년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업종이 전면적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스마트 뉴딜 정책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이 예전부터 계속 주창해왔던 그런 창조 경제론의 핵심이고 2017년까지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조성 등 소프트웨어 구매제도 개선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 지원 등을 통한 그런 소프트웨어 산업 정면 육성하겠다는 그런 당선인의 주장이 있는 만큼 내년부터 소프트웨어 업종의 강세가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네, 관련주들이 여러 종목이 있지만 그중에서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옥석을 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관심 종목은요? 네,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종목이고요. 소프트웨어의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28건의 특허권 취득을 공시하는 등 뛰어난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그런 한글과 컴퓨터의 주가, 올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소프트웨어 업종 장려,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한번 살펴보면 올해 저점 9,400원대를 찍고 지난달 21,000원대의 신고가를 낸 이후에 잠시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차트상으로는 아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60일선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세 가지로 요약을 다시 해드리면 실적 호전, 정부 정책 수행, 수급 양호 이렇게 들 수가 있겠고요. 네, 목표가는 25,000원, 매수가는 현재가인 19,200원 내외,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최희용 대리와 함께 오늘 한글과 컴퓨터 관심 종목에 대해서까지 상세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경제 뉴스와 트렌드를 조목조목 짚어드리는 이슈 정복학입니다.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신용평가사 S&P가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올렸습니다. 한 번에 6단계나 끌어올리면서 등급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예, 그 S&P에서 그리스의 어떤 그 국가 신용 등급을 셀렉티브 디폴트, 그래서 선택적 디폴트가 날 것이라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등급에서 B- 등급으로 이제 6개나 이제 급상승을 시켰습니다. 그 그리스에 대한 어떤 유로존의 지원이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그 유로존이 퇴출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상당히 많이 가셨기 때문인데요. S&P는 이날 보고서에서 그 그리스의 어떤 국채 환매, 그래서 바이백이 잘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유로존도 그리스를 그 유로존에서 퇴출하기보다는 그 계속 두겠다는 이제 강력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정부가 정치나 경제적으로도 그 재정 긴축 이행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 것도 그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S&P는 이번 달 그 6일 정도 되었을 때요. 그 그리스 신용 등급을 CCC에서 SD 등급으로 이제 낮추는 그런 것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그리스 국채에 대한 어떤 300억 유로 정도의 그 국채 환매가 잘 이루어지면서 이제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제 20일도 안 돼서 이렇게 그리스 국가에 대한 어떤 신용 등급을 크게 낮췄다가 또 6단계나 갑자기 끌어올리는 뭐 이런 수준의 어떤 앞날을 보는 그 신용 등급이라고 한다면 과연 뭐 참조할 만한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괜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가 이제 그 신용 등급이 갑자기 하락함으로써 국채 발행하는 거에만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역효과만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리스 상황이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개선된 이후에는요, 그 유로존 각국 정부가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진전을 많이 이뤘고요. 그 그리스 금융시장 정부에 자금을 제공하면서 그리스 부채를 재조정해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어저께 그 그리스 그 주식시장은 4.8%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ECB가 그리스의 이런 신용등급을 앞두고서 신용등급을 상향이 됐기 때문에 ECB의 국채를 담보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유럽의 은행들이 ECB의 대출을 받을 때 그 그리스 국채를 담보로 하면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 담보를 받게 해줌으로써 이제 그리스 국채에 대한 어떤 발행이 더 원활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베 자민당 총리가 압승 거두면서 아베 트레이드 돌풍이 화제라고 하는데, 자, 이거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글로벌 경제에 끼칠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그 아베 트레이드가 지금 일본에서는 아주 열풍이라고 하는데요. 아베 트레이드는 이제 아베 그 자민당이 그 중의원 선거를 압승함으로써 그 엔화 약세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외환 시장에서는 엔화를 팔고 자국의 어떤 일본 주식 시장에서는 주식을 사는 그런 트레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엔화가 계속해서 이제 약세를 보일 거고 주식 거래는 이제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영향으로 이제 엔화는 72엔에서 최근 85엔까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주식도 이제 계속 회복세입니다. 우리가 대선으로 이제 쉬는 동안에도 일본 시장은 한 2.4% 이상 급등하면서 만 포인트를 돌파를 했고요. 오늘은 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일본 주식 시장에서 그 기술 기업들의 수출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요타나 혼다 같이 이제 수출주들의 상승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신들도 이제 일본 증시에 한번 랠리가 더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비추고 있다고 하고요.
자민당이 이제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아베의 경기 부양책이 실행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로부터 어떻게 보면 독립돼야 될 이제 일본 중앙은행인 BOJ도 이런 어떤 국민들의 열망을 두고서 그 아베의 경기 부양책에 합류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은 이제 아베 트레이드가 이제 향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환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엔화의 85엔을 심리적 저항선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딜러들은 이제 아베 총리가 이제 계속 약속한 정책들을 계속 지원하게 된다면은 85엔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한 자산 운용 선임 펀드 매니저는 내년 3월에는 그 니케이 지수가 11,400선에도 이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그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 같은 곳에서도 내년에는 그 엔화가 90엔까지 오를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식경제부 한국생산성본부가 3, 4분기 전산업 노동 생산성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로써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자세히 분석해 주십시오. 예, 그 지식경제부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노동 생산성이 1.8%, 그래서 3분기 연속 하락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글로벌 경기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내수 경기가 위축하고 산업 생산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제 노동 투입량, 즉 노동 인구가 이제 그 개선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3, 4분기는 이제 한국 경제로 봤을 때 이제 태풍도 있었고요. 글로벌 경기 둔화도 있었고 추석도 있었고 뭐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그 물가가 상당히 안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고용 증가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노동이 들어가고 있는 데 비해서 생산되는 물건이 이제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노동 생산성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저성장, 고령화, 뭐 경기 침체 이런 어떤 그런 것에 잘 대비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노동 생산성을 향상을 한다는 것은 이제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이뤄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통상 사회에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 투입의 유연성을 높이자. 그러면 사회적 반대에 부딪히곤 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의 어떤 안정성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서 이제 흥미있는 그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 1990년대 그 미국은 그 유럽하고 일본의 그 수출 시장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일본 물건들이 이제 미국으로 바로 수출이 이제 되도록 하는 어떤 제약들을 많이 없앴는데요. 이를 두고서 이제 유럽하고 일본에서는 이 틈을 이용해서 자국은 이제 시장 개방을 좀 늦추면서 그 미국의 이제 수입을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1990년대에는 이렇게 하다가는 자국 내 일자리가 다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비관론이 되면서 사회적 그 반대가 좀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결과는 아주 그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일자리 증가율이 유럽과 일본의 일자리 증가율보다 4배나 높게 나타났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미국이 예를 들어서 $10에 사던 물건들이 유럽하고 일본에서 싼 물건들이 수입이 되면서 $5에 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남은 $5를 가지고 다른 물건을 사거나 혹은 서비스업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서비스업을 이용하게 되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하게 된 건데요. 이를 가지고서도 이제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일자리를 이제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일자리를 개방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그 국민 전체적으로도 돌아가는 이익도 크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더 많이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은 어떤가요? 예,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150선 내외에서의 혼조장수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중국 본토장 장 초반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보합권의 장 마감을 썼는데요. 오늘 또한 2150선 내외에서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31% 하락한 2155.39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심리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의 2014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8%로 전망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2013년도와 2014년도 모두 계속적인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올해 신규 대출은 8조 2천억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시장에서의 유동성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역대 두 번째로 가장 큰 규모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 만큼 시중에서 이러한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2013년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올해 A 증시의 부진으로 인해서 자금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내놨었습니다. 내년도 국내 부동산 시장이 다소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당분간 정부가 추가 규제 조치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도에 집값 그리고 거래량 부동산 개발사들의 토지 구입 등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버블의 유발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결국 중국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2013년도에도 중국의 부동산 긴축정책 기조를 이어져 나가겠다는 언급을 내놨던 만큼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긴축 기조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150선 내외의 혼조장수 움직임에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께서 중국 쪽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부터 한마디로 정리해서 들어볼까요? 예, 오늘 아무래도 대선이 끝난 직후인 만큼 대선 효과가 장에 여실히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다른 종목들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대선 테마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만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상한가로 기록하고 있고요. 반대로 문재인 관련주인 위노바, 우리도생명과 하한가 정확히 종목별로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상승폭이 좀 약했었죠. 낙폭 가대주 중에서 건설주 가장 좀 강하게 오늘 올라오고 있고요. 조선주들 역시나 한 2% 이상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의 낙폭 과대주들의 반등과 차익 실현주들의 밴드가 상당 부분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동안 좀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중형주들의 좀 주목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옷장 전략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들려주십시오. 예, 연말이랑 계절성을 좀 이용한 투자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배당주와 윈도우 드레싱인데요. 그 배당주 중에서 조정을 받은 종목들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KT, SK텔레콤, 기업은행, 세아베스틸, 한전 KPS, 대덕전자, 한라공조, SFA, GKL, 심택 등이 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투시권의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 매수 비중을 보게 되면요. 11월 중순 이후부터 중소형주 매수 비중이 차츰 좀 증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한 해 마지막에는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의 매수 비중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바로 펀드 결산을 앞두고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투신권의 윈도우 드레싱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다른 이머징 국가 대비 이미 모멘텀이 약간 약한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는 벌써 2000선 근처에 근접을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차츰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이라는 계절성을 이용한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길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증시의 빅 이벤트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선 후에 움직임이 기대되는데요. 과거에도 대선 이후에 증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증시가 단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신자유주의 예를 들자면 작은 정부, 규제 완화, 자유무역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제 철학이 약화되는 전환점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소득층 및 금융거래 관련 증세, 복지를 위한 투자, 공정 경쟁을 위한 대기업에 대한 규제,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정책들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정권 교체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수급 불균형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주목을 받을 테마로는 정부 3.0 콘텐츠 육성과 복지, 금융 정책, 부동산 정책, 남북 경역, 벤처펀드 부활과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배려 등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 테마로서는 KT와 하이닉스가 관심 기업으로 꼽히고 있고요. 전자 결제 관련해서는 KG 이니시스, 또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는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등이 있습니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롯데쇼핑, 현대그린푸드, 풀먼홀딩스, 또 남북경협 관련해서는 남해화학, KG케미칼, 신원 등이 있고요. SOC,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관련해서는 건설, 건자재, 폐기물 및 두산중공업 등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5장 관심 종목 들려주십시오. 예, 화일약품을 준비했습니다.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원료 의약품, 식품 원료, 항생제 사업부를 기반으로 일본에 2개 품목을 공급 시작으로 2017년까지 20개 이상 품목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본 수출이 늘어날 경우에 품목당 최소 100억 원에서 400억까지 매출이 가능하고요. 식품 사업부는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 대만, 홍콩 등의 복부 비만 치료제를 출시할 예정이며 국내에는 홈쇼핑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활용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건강식품이 홍삼음료 2가지 제품을 내년 2분기 유럽 시장에 출시할 예정으로 독일의 명문 프로 축구단 구단 및 유럽의 유통업체 등을 통해서 홍보와 마케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회 주문 시 최소 수량이 30만 캔으로 동사의 매출 금액 확대와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8% 늘어난 920억 원, 영업이익은 13.3% 증가한 85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오는 2013년 2분기부터는 국내 완제의약품 신규 매출 발생과 식품 사업부 해외 매출을 시작으로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7,020원,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5,42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과 함께 오늘 화일약품에 대한 추천 말씀과 가격대에 대한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장 흐름이 다시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대선 이슈, 굵직한 이슈가 끝나고 났음에도 시장은 좀 굉장히 잔잔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지수가 1.67포인트 소폭 상승한 강보합세로 1994선인데요. 조만간 좀 2000선 재탈환해 주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코스닥 역시 483.31로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흐름이 뭐 이렇게 큰 이슈가 하나 결정됐다라고 해서 크게 요동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잔잔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만큼 시장에 좀 안정감이 높다라는 쪽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으니만큼 성에는 좀 안 차겠지만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특히 종목, 이 대선 테마주 관련해서 인맥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 좋은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양쪽으로 고민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저희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013-3366-0110, 023153-2610번으로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부터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자,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